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개미당 마스터 전석입니다. 자, 오늘이 12월 7일인가요? 맞나요? 벌써 12월 7일이에요. 저번에 제가 12월 1일 라면 여기 샀던 것 같은데 벌써 6일 훌라당 지나가 버렸네요. 답답하다. 6일 동안 제가 좀 살이 좀 쪘습니다. 원래 제 적정 몸무게는 73kg인데 TMI인가요? 지금 76까지 조금 불어난 것 같아요. 3kg. 그래서 살을 좀 빼야 돼요. 이게 잘 안 다쳐지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왜 2022년 필살기 있지 않습니까? 필살기에서 이제 다짜고짜 이제 어떤 삼성 SDI에 대해서 제가 이제 분석을 했는데, 오늘은 그 삼성 SDI 분석하기까지 필요한 배경 지식 혹은 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첫 번째로 파동입니다. 파동인데 잘 들으세요. 잘 들어야 돼요. 자, 파동을 기본으로 저는 삼고 있는 거는 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이고, 20일 이동평균선이 지금 현재 쌍봉을 만드냐 혹은 쌍바닥을 만드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B 파동을 만드느냐, 이 세 개의 관점에서 바라봐요. 21선을 쌍봉, 쌍바닥, AB 파동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쌍봉의 개념은 열에 21선이 올라가다가 하락변곡점을 만들고 다시 이렇게 내려와요. 그 하락변곡점이 만들어지는 원인은 뭐냐면은 20일 이동평균선이라고 그랬죠. 이 종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20일 동안 이 주식을 매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어디서부터? 변곡점이 생기기 어느 시점서부터 매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매도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매도하고 꺾여갖고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20일 하락 변곡점이. 자, 그러고 나서 여기에 만약에 있잖아요. 세력이 있다면 혹은 세력이 없다면, 두 가지로 제가 한번 구분해서 볼게요. 다시 이제 어느 시점에서 주가가 올라왔었을 적에 여기에 만약에 세력이 없다고 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 세력이라는 사람 존재는 뭐냐면 이 종목에 대해서 단타라는 사람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기를 A 포인트라고 했었을 적에 A 포인트 만약에 세력이 없다고 한다면 뭐가 없을까요? 중장기적으로 매수세가 없겠죠. 매력이 없기 때문에 매수세가 없겠죠. 세력이 없다면 뭐? 매수세가 없을 거 아닙니까? 매수세가 없고 그러면은 뭐 다시 여기까지 왔었을 적에 가령 여기가 5,000원이고 여기가 2,500원이 반토막 났다가 다시 어떻게? 5,000원까지 왔었을 적에 세력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주체적으로 끌고 가는 매수세가 없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뭐만 남아요? A에서 물린 사람만 남아있겠죠. 물린 사람. 어떻게 물린 사람? 반토막 났던 사람들만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본전에 왔을 때 어떤 느낌을 가질까요? 어떤 마음 상태일까요? 내 돈, 본전이라 찾자 그래가지고 본전에 대한 회수 심리를 해서 매도세가 발현이 돼요. 매도세가 발현돼서 여기를 뚫지 못하고 이 하락병원점을 뚫지 못하고 어떻게 이렇게 꺾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쌍봉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여러분들? 가시길 바래요. 근데 이제 지금은 세력이 없다는 거고, 반면에 세력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세력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도 세력이 있다면, 팔지 않았다면은 세력 입장에서는 여기서도 매수를 하겠죠. 여기서도 만약에 세력이 팔지 않고 매수세가 있었다 한다면은 여기서도 똑같은 가격이 왔었을 적에 팔지 않고 매수를 하겠죠.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들? 세력이 여기서 매수를 했다고 치자.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정말 이 가격대가 매력적이라면 뭐가 몰립니까? 매수세가 몰린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쌍봉이 아니라 상승 N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쌍봉하고 상승에는 선 하나 차이예요. 뭐? 전고점에 20의 하락 변곡점을 선을 쫙 그어서 거기를 돌파하면 상승 N자가 되는 거고, 이렇게 책에서 배웠죠? 돌파하지 못하면 뭐? 쌍봉이 되는 겁니다. 요 선 하나 때문에. 이해하십니까? 똑같은 논리로 보면 이제 쌍바닥을 볼게요. 쌍바닥은 뭐냐면은 요래 상승 변곡점 만들고 다시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다시 여기까지 왔었을 적에 여기는 뭐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20일 동안 이 주식을 어떤 사람들이 매수를 한 거예요. 여기서도 매수야. 매수해가지고 이런 변곡점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가 만약에 2,500원이었고 여기가 5,000원이었어요. 5,000원. 자, 그러면은 다시 여기로 왔었을 적에 여기에 들어왔던 세력이, 여기를 A라고 할게요. 여기를 B라고 할게요. B에서 이탈하지 않았다면은, 그대로 들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탈하지 않았다면은 자기가 싸다고 생각하는 가격이 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또다시 뭡니까? 매수세가 발동이 하겠죠? 그죠? 발동.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매수 발동하면서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그러면서 뭘 만드는 겁니까? 쌍바닥을 만드는 거예요. 자, 세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세력이 있고 여기서 B포인트에서 이탈을 안 했다라면은 다시 매수가 발동해서 쌍바닥을 만들어요. 그런데 세력이 없어. B에서 이탈한 게 확실해. 그러면은 다시 A 포인트로 왔었을 적에 주도적으로 이 주식을 끌어올리는 매수가 없기 때문에 살짝 반등할 수 있지만 어떻게? 다시 꾸준히 매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를 뚫고 내려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락 N자가 되는 거예요. 즉 쌍바닥은 뭐냐면은 상승 변곡점 여기 선을 딱 기준으로 해서 거기를 지키면은 쌍바닥이 되는 거고 거기를 못 지키면은 하락 N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락 N자. 그러니까 쌍봉은 이 하락 변곡점을 기준으로, 쌍바닥은 상승 변곡점을 기준으로 선을 그었을 적에 결정이 되는 거죠. 쌍봉이냐 상승 N자냐 쌍바닥이냐 하락 N자냐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 S대 그때 설명해 드렸을 적에 여기서는 쌍봉의 논리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죠. 또 하나 남았는 이제 AB 파동이 남았어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AB 파동이 뭐예요? 제가 책에다 썼죠. 세력의 매집 원가 구하기 7, 8, 9, 0, 1 6년째 베스트셀러가 돼. 거기서 이제 했던 게 뭐냐면은 AB 파동이에요. 상승하는 주식은 상승의 길이가 길고 조정이 짧다라고 그랬죠. 상승 파동의 길이가 긴 거예요. 이렇게 여기를 상승 변곡점, 여기는 하락 변곡점, 상승 변곡점이라고 했었을 적에 상승하는 주식은 뭐가 길다? 상승의 길이가 긴 거예요. 상승 변곡점과 하락 변곡점 사이 여기를 A라고 하고 하락 변곡점과 다시 상승 변곡점 B라고 했었을 적에 상승하는 주식은 A가 B보다 커요. 횡으로. 그런데 진짜 강한 거는 종으로도 커요. 어떻게? 상승의 길이가 이렇게 여기 A가 나오는 거고요. 하락의 길이가 어디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B. 그죠? AB 파동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상적인 파동은 AB 파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들? AB 파동? 책에서 했죠? 20 AB 파동이라고 쉽게. 그러니까 저는 이걸 써가지고 그거 뭐더라 그거? 무슨 엘리어트 파동? 네, 그거 때려쳤어요. 네, 공부도 너무 어렵고 그냥 이거 하나면 다 해결되더라고요. AB 파동, 세 파동인지 아닌지. 그런데 여기서 하나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AB 파동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렇게 횡으로 종으로 만들어지는 게 횡으로도 A가 B보다 길고 종으로도 A가 B보다 긴 게 좋은데 여기서 여기를 만약에 뚫지 못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파동에서 조금 전에 배웠잖아요. 쌍봉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오늘 핵심 제가 두 개 파동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있고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자 여기를 상변, 하변, 상변, 상, 하, 상 여기도 똑같이 상, 하, 상이에요. 이 시점이 왔었을 적에 이거를 1번 파동하고 2번 파동을 했을 때 1번 파동의 가 지점, 2번 파동의 나 지점이라고 했었을 적에 현재 올라가기 편한 건 어떤 걸까요? 좀 마음 편한 건 어떤 파동일까요? 1번하고 2번 중에 어느 파동이 올라가기 좋을까요? 당연히 뭐예요? 1번 파동이죠. 왜? 이 시점 여기 가격을 만약에 10,000원이라고 하고 여기를 12,000원이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이 10,000원 파동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악성택이 매물 20%만 해결하면 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물린 게 여기서 물린 사람도 마이너스 20%밖에 안 물린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새로 사는 사람들도 위로 20%만 올라가면은 고점이 없어요. 근데 똑같이 여기가 12,000원인데 여기가 6,000원이에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 올라가려면은 거의 그냥 뭐 100% 매물대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6,000원에서 12,000원 올라가면은 100% 올라가야 되잖아요. 매물대가 되게 많죠. 그러면은 어느 게 더 강한 파동일까요? 1번하고 2번 중에 당연히 1번이 강한 파동이죠. 근데 1번 강한 파동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상승한 주식은 상승의 길이가 길고 A 여기가 A고 여기가 B죠. 예. AB 파동으로 전개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AB 파동으로. 그래서 쌍봉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볼 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크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래서 여기 10,000원이고 20,000원이고 10,000원까지 간 종목이랑 또 하나는 여기는 10,000원이었다가 20,000원이었다가 18,000원에서 하는 것 중에서는 센 게 어떤 거다? 1번하고 2번 중에 2번이 더 센 파동이에요. 강한 파동입니다. 굉장히 강한 파동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 샀었을 적에 뭐가 여기 변곡점을 못 넣고 쌍봉에도 걸릴 수가 있다는 리스크는 있죠. 쌍봉 요렇게 해서 여기 20,000원인데 19,000원에 샀는데 19,000원에 샀는데 20,000원 그 하락 변곡점에 가격 20,000원에 걸려서 쌍봉이 되지 않을까, 쌍봉 맞고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리스크는 있는 거죠. 강하긴 하지만 단점이 뭐다? 앞에 쌍봉의 자리가 바로 저 코앞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재수없으면 먹을 게 별로 없는 거죠. 오케이? 이해하십니까? 근데 이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좀 물려있는 사람은 많지만 쌍봉까지 간다고 만약에 올라갔었을 적에는 어떻게? 10,000원에서 뭐 19,000원까지만 올라가는 등 기술적 분석으로 기대 수익을 바라볼 수가 있죠. 물려있긴 하지만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해야 돼요. 어떤 걸 정하냐? 나는 이렇게 크게 쌍바닥을 먹을 걸 할 것이냐, 아니면 살짝 이렇게 AB 파동을 할 것이냐, 대쌍바닥이라고 할까요? 대쌍바닥 종목을 할 것이냐, 아니면 AB 파동을 할 것이냐, 두 개 중에 결정해야 되는데, 이거는 약간 공격적이고 즉각 대응이 좀 가능하고 자주 볼 수 있는 사람이 AB 파동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는 좀 오래 가는 걸 좋아해. 그러면은 대쌍바닥 종목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돼요. 정답은 아니지만 대전제는 뭐예요? 기업을 보고 나서 좋은 기업 한해서. 그런데
대부분 주도주를 보면은 제가 세력의 매지원가 구하기 2권이죠. 주식 초보 졸업하고 진짜 수익 내자에서 보면은 이런 파동들이 당대 주도주 파동이에요. 주도주 파동입니다. 주도주. 이렇게 돼요, 한번. 이렇게 이게 센 파동이에요. 왜 센 파동이냐면은 상승하는 중에 상승의 길이고 조정이 짧다고 했잖아요. AB 파동을 만들어가면서 살짝만 내려도 강한 매수가 발동이 되는 거예요. 살짝만 내려도 강한 매수가 발동이 되기 때문에 금방 반등하는 거예요. 이 내려온 게 기회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조금만 내려도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한 매수가 들어옵니다. 설명이 되셨나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야 돼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되게 중요해가지고 자세히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까지 끝! 참! 2022년에 개미대학하고 공부 더 많이 하시고 부자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진짜 끝!